자, 납세 의무자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서를 누가 꾸며야 되는가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꾸며라 일반 과세자고요. 약식으로 꾸며라 간이 과세자고 그건 사업자 등록만 갖고 절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갖고 또 따진다. 그걸 쭉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신고서를 꾸미는 기간이 과세 기간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신고서를 꾸며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과정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아마 법소부 말고도 다른 거를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는 용어는요. 이렇게 계속된 시간을 일컫는 용어예요. from to 이렇게 끝나야 돼요. 기간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요. 기간이라고 할 때는요. 자, 연속된 시간을 일컫는 게 기간이에요. 기한하고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인데 얘는 강제성을 띱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에 정해놓고 따라오라는 거지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건데 그 법인세는요. 사업용도라 그래서 법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놓고 정해진 걸 따라오게 해놓지 이거를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인세는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낼 수가 있다고요. 1년치를. 근데 부가는 1기가 1월부터 6월 말이거든요. 근데 난 2월부터 7월 것까지를 1기로 해서 낼 거.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런 건데 자 우리 계속사업자예요. 자, 계속사업자면 일반 과세입니다. 얘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상반기가 1기예요. 상반기가 1기. 그럼 언제부터 언제요? 1월 1일부터 6월 말. 하반기가 2기예요. 7월 1일부터 12월 말. 간이과세자예요. 지금 과세기간당 신고서 한 장은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최소한 신고서가 몇 장이 나와야 돼요? 2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간이는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간이는 영년과세 원칙을 써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건 가장 간단하니까 그냥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얘는 1기, 2기, 간이는 1년.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가 1기, 하반기가 2기인데 얘는 1년이 과세기간이라고요. 됐죠? 자, 문제는 얘부터예요. 신규 사업자는.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지금 사업자죠. 수입하는 건 과세기간이 필요 없어요. 들어오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과세 프롬프트가 필요 없다고요. 들어오면서 세관에 주고 오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필요 없으니까 사업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4월 14일부터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업자의 위치는 가기 시작한 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이제 일반 과세로 갈게요. 이게 1월 1일이고 6월 말일이에요. 그럼 얘가 원래 1기죠. 그렇죠? 계속 사업자라면. 근데 제가 이때 사업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기간에 해당이 되는 것만 매출 매입에 넣는 거예요. 신고서에. 그럼 요 기간 거는 내가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때부터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우리가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보세요. 내가 이때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뭐 직기비품을 사고 어쩌고 저쩌고 부가세 잔뜩 있을 수 있죠. 근데 과세기간을 사업 개시일로부터만 곧 지불을 하면 내가 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다리 놓는 사업자인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 네가 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장사 시작하기 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록 신청하고 나서 이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려면 얘가 과세기간 안에 들어와야죠. 바운드리 안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끌고 가요. 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요. 등록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민원실에 가서 등록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그거고요. 자, 이번에는 폐업자예요. 폐업하면 더 이상 사업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7월 1일이에요. 이게 원래 12월 말일이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일반 과세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때 폐업을 했다고요.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칙이 실제 폐업일이에요. 근데 실제 폐업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형식주의를 보완적으로 써서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지금 과세기간을 이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해야 돼요? 폐업일까지로 해야 돼요? 폐업일까지로 해야지. 난 장사 그만뒀는데 이때 거 내가 신고세 안 냈다고 나한테 가산세 때리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신고부성실 가산세 대상이 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폐업자는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 근데 폐업일은 어떻게 따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항상 실질 우선이에요. 실제 폐업일이 맞다.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형식주의로 보완하자는 거죠. 폐업, 신고서, 접수일. 그런데 합병이나 분할이에요. 자, 우리 상법 용어에 합병이나 분할은 개인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법인 I파하고 법인 어른파가 합병해서 할배파가 됐다. 뭐 이런 이게 그러면 폐업일로 볼만한 깔끔한 사건이 합병 등기한 날이다. 이게 분할 등기한 날이다. 이게 법인이에요. 이거 개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없어진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남아있는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없어진 법인이죠. 아이파가 어른파를 샀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파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파는 여전히 7월 1일부터 12월 말인데 어른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진 법인의 과세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남아있는 법인의 과세기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사업개시전에 등록 신청했어요.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부분 그냥 바로 주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폐업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요. 6개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 하나의 실적이 없다. 그러면 요날 폐업한 걸로 봐요. 이 사람이 폐업 신고 안 했어도 요게 폐업일이에요. 근데 이 폐업일이 언제냐? 이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이때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요걸 뭐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사업개시전에 등록 신청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어갖고 저쪽에서 폐업했다고 연락받는 경우요. 자주는 없는데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연락받았는데 가끔 연락받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 의사 있는 거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바로 살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세무서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살림 번호 갖고 다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받으면 당연히 매입세 공개됩니다. 가끔 상담해주는 케이스예요. 근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예요. 자, 포기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선택할 때 쓰는 용어예요. 법에 정해진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 본인이 선택할 때 쓰는 게 포기라고요. 그런데 포기는요. 세법상 편안한 걸 버리고 불편한 걸로 갈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간이는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똑같은 한 2천만 원 판다고 해볼게요. 일반 과세자하고. 적게 냅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심하면 20분의 1 정도까지 줄 수가 있어요. 간이가 그렇게 적게 내요. 세금을. 심하면 일반 포기하고 간이로 갈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는 되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왜 포기할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앞 시간이었나요? 앞 시간이 금방 했는데 지웠네요. 세금 계산서를 못 끊어준다는 거죠. 간이는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거나 그럴 때 아직도 지방은 간이과세 많거든요. 서울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서울에도. 그러면 간이가 세금 계산서를 못 끊어주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고 간이가 끊어준 전표로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게 근데 간이한테 지금 아예 카드 전표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으면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간이랑은 거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뭐 한 3천만 원 파는 거죠, 매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이를 버리고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업자 등록을 뭘로 낸 상태예요? 간이로 낸 상태죠. 그러면 과세관청에 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들이 알지. 그쵸? 그래서 이 포기는 본인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예요. 포기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포기신고요. 근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며칠이에요? 23일이죠. 그럼 제가 이게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24일, 25일부터 일반과세 적용받고 싶어요. 간인데 그게 불가능해요. 7월부터는 가능해요. 8월부터는 가능해요. 9월부터는 가능해요. 이렇게 달로 가능하지 뭐 4월 12일부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1월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싶어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포기신고서를 내달라고 날짜까지 박아놨어요. 자,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 있죠? 그 전달 말일까지 내야 된대요. 신고서를. 자, 제가 11월에 일반과세 적용받고 싶어요. 11월부터 어쩔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 포기신고서가 들어가야 돼요? 간이과세 포기신고서가? 10월 말까지 들어가야죠. 그러면 11월부터 일반이란 얘기예요. 같은 사람인데 1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일반. 근데 제가 10월 28일 날 포기신고를 했어요. 10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10월 30일 그 한 후만 돼.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홍길동의 이 양반.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은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달라지죠. 그래서 과세기간을 2개로 쓰는 거예요. 1년을. 그러면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가 돼야 될까요? 10월 30일. 그렇죠. 10월 말까지죠. 그럼 이 글자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포기신고자 넣어서.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죠.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포기신고일까지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다. 그러면 이제 같은 홍길동인데 이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인 거예요. 이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고요. 이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자 넣어갖고 한번 해볼까요? 날짜로 일단 해볼까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얘는 종료일이에요. 그럼 얘 포기신고자 넣어갖고 해볼게요. 포기신고일. 포기신고일의 10월. 예. 다음 달 1일부터. 이거는 이제 너무 한자식 표현이라고 요새는 이제 법률 용어 바꿔서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포기신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종료일까지라는 거죠. 그게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장난치니까 이제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종료일까지라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무리하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낮에 쉬었다 왔더니 자, 이번에는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싫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이에요. 재작년에 2천만 원 팔았어요. 간이에요, 일반이에요? 간이죠. 작년에 2억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일반으로 가기 싫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4,800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다시요. 저는 재작년에 3억을 팔았어요. 개인이에요? 간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 작년에 2천 팔았어요. 간이로 나는 바뀌기 싫어도 바뀌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포기는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간이로 살면 돼.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반이 간이로,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지? 아, 바뀌는 해에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한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변경되는 해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문제라고요. 원래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죠. 근데 보세요. 자, 말씀으로 드려보고 잠깐 그려드릴게요. 제가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어요. 그러면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그 4,800이 넘어가는지 줄어드는지를 작년 거 있죠? 그럼 그게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올해. 자, 2017년도 거예요. 그러면 2018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재작년에 3억이었는데 작년에 3천만 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간이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바꿔줘요? 나는 부가세 신고를 1월 24일 날 했는데 1월 25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인터벌을 주고 바꿔줘야죠. 근데 그 인터벌을 얼마나 줄 거냐 이거는 입법 세정당국이 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6개월을 줘요. 7월 1일부터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저는 언제부터 바뀌어요? 7월 1일.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은? 일반이니까 걔는 문제없죠, 일기로. 그런데 내년은 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말이 내가 지금 붕 뜨죠? 간인데 그러면 세금 안 내도 좋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말로. 다시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볼게요. 언제부터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일반으로 7월 1일부터 바뀌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2기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 간이 변경되는 해 간이죠? 6개월이죠? 이걸 세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인 거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경되는 해는. 자, 그렇게 하시면 자 이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얘가 17년이고요. 여기 18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일반이 지금 언제부터 간이로 바뀐다고요? 7월 1일부터 간이로 바뀐다는 거죠. 이때 일반이었는데 매출이 훅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여전히 일반이죠? 7월 1일부터 간이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일반이죠? 그러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잖아요. 그럼 내년도는 그거 쓰면 되죠? 그럼 문제는 올해 12월 말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을 그럼 붕 띄워가지고 놀리자 이거예요, 세금 없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간이과세지만 변경되는 해 지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언제부터 일반으로 바뀐다고요? 7월 1일부터 일반으로. 이때는 간이셨어요. 근데 이제 17년도에 많이 파셔가지고 4,800 넘겨갖고 1월 달에 확정 짓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일반 과세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6개월이 무슨 과세 기간이에요? 간이 변경되는 해. 근데 이걸 어떻게 놀려? 1월 1일부터 6월 말을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할 수밖에 없지. 6개월. 원래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1년이는데 이렇게 과세 유형이 바뀌는 해 있죠? 이때만큼은 6개월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간이로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을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하자는 거예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간이로 일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런 거예요. 자, 175페이지요. 자, 3절 과세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과세자는 1기 1월 1일부터 6월 말, 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이에요. 근데 간이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게 영영과세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신규예요. 자, 별다른 얘기 없으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찾으세요. 근데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등록 신청일부터. 그쵸? 자, 내려가서 폐업자는 언제까지예요? 폐업일까지. 근데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한 등록 신청일부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날 있죠? 근데 걔가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밑에 볼까요? 자, 두 번째 주부터 볼게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다. 제가 이게 무실적이라고 표현해드린 거죠. 175페이지예요. 그 6개월이 되는 날, 이때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그 위에 주예요. 폐업일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다 체크할게요. 실질적 폐업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실질적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대요. 항상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실질을 우선으로 하되 실질이 드러나지 않을 땐 보완적으로 형식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합병이나 분할로 날라간 법인이죠? 그땐 등기일까지. 자, 로마자 3번입니다. 과세 유형 변경자예요. 요거가 저쪽이에요. 강제성을 뗐다는 거. 포기가 뒷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변경되거나 간이가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 변경되는 해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언제 바뀌어요? 간이로? 그러니까 그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6개월을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언제 바뀌어요? 7월 1일. 그러니까 그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 6개월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 자, 간이 과세 포기자예요. 요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쵸? 자, 아까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자 넣어가지고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는 포기신고일이겠죠?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죠? 아까 저 실판으로 하면 10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요, 동일인이라도 쪼개서 포기신고일 다음 달 1일이죠. 그쵸? 아까 칠판으로 하면 11월 1일이잖아요. 부터 종료일까지고요. 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고자 할 때는 아까 언제까지 포기신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죠. 그렇죠? 그까지 보셨습니다. 네, 호흡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과세기간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